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표표한 고란이고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도 사도돌돌. 사도돌돌 예수의 동료 같네요. 네, 이슬람적 관점으로 치면 예수의 동료죠. 적적스님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책 소개하는 날이죠? 그쵸? 책 소개를 할 건데 오늘 최초 후원자님이신 사도 돌돌이 네, 님을 저희 초대를 대부자 데모이신 사도돌돌님께서 사도 돌돌님을 저희가 초대를 게스트로 했고 초대 네, 접니다. 감사합니다. 초대 응해주셔서. 저가 더 정말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책 소개를 할 건데 일단 적적스님이랑 저랑 책을 준비를 해왔고 적적스님이 먼저 책 소개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적적스님이 가져오신 책 제목은 무엇이 아름다움을 강요하는가라는 책이고 이 책을 적적스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나오미 울프라는 작가의 무엇이 아름다움을 강요하라는 책인데 이게 아마 영어 원서 이름은 The Beauty Myth거든요. 그래서 직역하면 아름다움 신화인데 사실 내용으로 따지면 아름다움에 대한 미신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량으로 따지면 원래는 한 450이 넘는 분량인데 제가 거의 다 읽어보니 앞부분은 안 읽어도 되겠다 아니면 각자 읽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훑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5장 섹스라는 목차를 중심으로 잠깐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장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5장 전에 1장에서 4장부터는 이 책에서 이름과 같이 아름다움에 대한 미신. 그러니까 미신이란 건 사실 신화보다는 미신이란 건 좀 더 터무니없는 느낌이죠. 좀 더 인위적이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의 미신이 왜 발생해왔는가. 그래서 나오미 울프라는 사람은 1900년대 초부터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 세대 전쟁 전 세대부터 전후 세대까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여성 인권이 발전하고 다시 하락하는 것과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면서 아직까지 영향을 끼쳐오고 있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1장 아름다움의 신화, 2장 일, 3장 문화, 4장이 종교인데 거의 다 시간순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목차에 맞게 어떻게 아름다움이 작동하였는지 역사에서.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주로 역사적인 옛날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5장 또한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5장부터는 한 1950년대부터 80년대 혹은 90년대까지 가는데 비교적 지금 현대와 가깝고 그리고 5장부터의 내용은 좀 더 현대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이 섹스고 6장이 굶주림이고 7장이 폭력이거든요. 네. 근데 5장에서 섹스를 주로 다뤄서 여기서는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미신이 어떻게 여성의 섹스에 대한 생각과 여성의 욕망, 여성의 쾌감, 여성의 성적인 성애를 푸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나를 다루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굶주림과 폭력에 대한 내용이 부차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5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어떻게 시작하면 이 사람이 예전에 뭐 보그나 굉장히 유명한 명품 잡지 광고들에서 여성이 묘사되는 모습들을 설명해주면서 시작해요. 맨 앞에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성욕은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 동물조차 성적인 행위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해요. 배워야 된다고요? 네, 배워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은 인류학자들이 그것을 본능이라기보다는 배우는 것이라고 믿으며 따라서 배워야 성공적인 번식 행위에 이를 수 있다. 실험실에서 자란 원숭이는 섹스에 서툴며 인간도 외부의 단서들을 통해 성적인 방식을 배워야 한다.
사실 맞죠. 저희들도 누가 태어날 때부터 안 게 아니고 적어도 Y 시리즈 성 같은 건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만화나 뭐 드라마에서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남녀가 포개지는 모습을 보면서 대충 유추하거나 아 저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를 초등학생부터 다들 알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사회적인 것을 전혀 접촉을 하지 않으면 네. 성욕 자체가 발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욕 자체가 발현될 수 있는데 그 성욕을 혼자서는 어떻게든 본능적으로 혼자서 뭐 어디 부딪힌다든지 손을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성욕 자체는 풀 수 있지만 그 성욕을 통해서 타인과 어떻게 번식행위를 하는지는 어느 정도 배워야 뭔가 그죠. 단서가 있어야 유추할 수 있고 그죠.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 주로 다루는 게 그렇게 우리 한 1960년대부터 우리 세대까지를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 외에 다른 학자들은 포르노 세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의 세대는 아까 말했듯이 그 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전이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 동네에 의해서 은근하게 그 뭔가 느껴질 수 있는 부모님이 뭐 방문을 잠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전해 듣던가 하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그 섹스에 대한 단서를 얻었다면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포르노라는 게 아예 섹스에 대한 단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당연히 그게 왜곡된 단서를 포르노가 제공해주고 있었고 지금까지 제공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왜곡된 단서를 통해서 섹스를 배운 우리들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소비 사회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사회의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는 왜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비두는가 사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설명해주면 아름다움의 포르노는 이런 것이다. 완벽한 여성이 골반을 내리누르는 자세로 엎드려 있다. 등은 활처럼 휘고 입은 열려 있으며 눈은 감기고 젖꼭지는 발기되어 있다. 그녀의 황급빛 피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여성의 쾌감, 섹스 이런 걸 생각하면 각자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쵸. 거기 딱 떠오르는 게 대체로 이성애자의 섹스고 그리고 이성애자 섹스 관계에서 쾌감을 느끼고 있는 두 남녀의 표정과 자세는 어느 정도 다들 인식된 게 있죠. 그죠.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1960년대부터는 그게 다 거의 똑같다. 사실 아름다움을 지니지 않은 여성이 쾌감을 막 으악 하고 느끼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거를 섹스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보통은 뭐 포르노나 적어도 영화 아니면은 잡지, 패션 광고 같은 곳에 등장하는 어떤 모델 같은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거나 관능적인 표정을 지고 있는 것을 현대 섹스, 여성의 쾌감이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1960년대 이후 포르노 세대 이후부터는 섹스라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과 동일시되었다. 적어도 이성애자 여성한테는 미화된 거네요. 미화라기보단 그러니까 섹스는 곧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곧 섹스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있어야 섹스가 된다. 아름다움 자체가 성욕을 자극하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모두 이성애자 여자를 대상화로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거나 어쨌든 얼굴이 아름답지 않아도 신체 어느 부위에 대한 되게 전형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기호가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욕망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러한 포르노의 시기 전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개인적인 추억 있잖아요. 뭐 내가 첫사랑과 뽀뽀를 했거나 손을 잡았던 기억 아니면 그때 뭐 냄새, 바람, 이 분위기 이런 지금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것들에서 실제로 성욕을 느끼고 그것이 그런 개개인적인 판타지의 단서들이 섹스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스테레오타입이 생긴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섹스는 곧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더해서 그 아름다운 섹스는 뭔가 그냥 아름다운 섹스 있잖아요. 로맨틱하고 남녀가 서로 그냥 끌어안고 뽀뽀 쪽쪽 하면서 정상적으로 섹스하는 거. 그게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좀 지루한 섹스라는 인식이 생겼거든요. 오, 맞아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요새는 뭐 BDSM이나 사도 마조이즘, 그러니까 BDSM이 뭐죠? BDSM이 SM이 사디스트랑 마조이스트거든요. 네. B랑 D는 아마 본디지랑 네, 본디지. 디서플린이래요. 디서플린. 그러니까 디서플린은 명령하는 거고 본디지는 묶는 거. 묶여 있거나 강제로 묶는 것에서 그런 롤플레잉을 하는 것에서 느끼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뭔가 더 어른스럽고 되게 멋진 섹스, 근사한 섹스라는 게 있잖아요. 막 그레이의 50가지 예, 그런 것처럼 남녀가 존나게 싸우다가 막 으악 하고 갑자기 막 키스를 하고 남자가 여자를 밀어붙이고 그런 게 뭔가 야 섹스다 이런 거지. 뭐 그냥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뽀뽀 좀 하다가 그냥 정상스럽게 마치 부모님이 나를 가졌듯이 그럴 법한 섹스는 굉장히 지루한 게 돼버렸죠 어느 순간.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따져보면 이 책에서는 앞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예를 들면 전후에는 여성들이 이제 남자들이 한창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 사이를 여성들이 메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 인권이 높아졌을 때 그 반대로 굉장히 완벽한 엄마. 그래서 집에서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그 전형적인 주부 있잖아요. 주부의 네. 이미지. 미국 옛날 영화 보면 볼 수 있는 네. 그 이미지로서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이나 활동을 제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리적인 법칙처럼 한쪽이 일어서기 시작하면 어떤 개개인이 얘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해서 이걸 막자가 아니라 그냥 여자 스스로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활동해도 되나? 하는 불안함과 남자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불안함을. 뭔가 요새 여자들이 많이 뭔가 내 옆에 너무 많이 있다. 그런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런 불안함들이 그런 문화를 자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들을 저지하는 그런 성적인 문화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뭔가 가정에서 완벽한 엄마의 역할을 하고 그래야 네. 되는데 내가 사회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네.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뭐 그 당시 광고에서는 주로 굉장히 몸매도 완벽하고 얼굴도 완벽하고 화장도 다 한 여성이 뭐 완벽한 파이를 구워서 이렇게 오븐 광고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역사가 지나쳐 왔는데 이제 5장에서는 한 60년대 중반까지는 중반부터 이제 아까 말했던 매체들 광고나 잡지 그리고 명품 광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주로 어떤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obsession 향수 광고에서는 근육질 남성이 벌거벗은 채 축 늘어진 여성의 몸을 어깨에 걸치고 있다. 에르메스 향수 광고에서는 금발 여성이 검은 가죽에 묶여 거꾸로 매달려서 비명을 지른다. 손목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입도 묶여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미지가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반발 작용이었나 하면 이때부터는 또 여성도 뭔가 성의 접근성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성도 마음대로 섹스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인 접근성도 높아졌고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근데 사람이 성적인 자신감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내 외모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나의 성적 주도권을 쥐고 있고 내가 나를 성적으로 만족하고 곧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애초에 뭔가 여성들이 실제로 직업적으로도 사회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여성들이 성적 만족감을 얻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 판세가 뒤집어질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적으로 주도적이어도 되나? 하는 여성의 불안감과 플러스 남성의 불안감이 합쳐져서 이러한 반문화가 나타나게 된 건데, 왜 그런 거냐면 뭔가 사회나 밖에서는 오피스 우먼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개인적인 섹스의 차원에서는 결국은 순종적인 피약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이렇게 스멀스멀 매체를 통해서 퍼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로 넘어오면 이미지들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플레이보이의 나움직한 관습적인 포르노 사진이 이제는 여성을 위한 제품을 팔기 위한 용도로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대요. 당장이라도 오르가즘에 이를 듯한 얼굴을 보이는 것이 설사 연출된 것이라고 해도 물건을 팔 만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쾌감을 느끼는 성적 이미지 말고는 다른 이미지의 단서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여성들은 그러한 성적 쾌감을 얻으려면 당연히 아름다움도 얻어야 한다. 그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근데